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스마트카는 무엇이며 스마트카의 핵심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스마트카는 기존의 이제 기계 중심의 자동차에서 이제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더해지면서 점점 더 이제 똑똑해지는 차, 이런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고도의 안전과 고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ADAS 기술들이라든가 자율주행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스마트카 기술 중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서 이 차가 외부랑 연결돼서 정보도 제공받고 조금 더 많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카 관련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네, 스마트카 관련 데이터로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관련 네. 경쟁 구도는 네.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주행 데이터가 될 거고요. 사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는가 그런 생활 패턴이 다 분석이 되고, 그럼 거기서 어떤 소비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분석이 되고, 그 주행 데이터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차량 자체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차량 자체의 어떤 고장 데이터나 진단 데이터. 사실은 이제 그 잘 오픈하지 않으려는 데이터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운전자의 상태 데이터 또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이터 이런 게 좀 있을 거고요. 뭐 과속을 했는가 안 했는가, 급가속이나 이제 뭐 급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지금 보험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센싱 데이터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주변 데이터를 다 모으면 그걸로 뭐 지도를 업데이트한다든가 다른 사용자에게 정보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도로가 파였네, 그럼 다른 사용자에게 정보를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데이터가 이제 나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데이터의 경쟁 구도는 IT사와 자동차사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이폰이나 또는 안드로이드 폰을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주행 데이터가 다 IT사로 가는 거죠. 우리가 T맵을 쓰게 되면 이제 T맵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분석하는 게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데이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사는 그 차 자체가 네트워크 연결되면서,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됐다면 차 자체에 이제 뭐 3G나 4G 데이터 네트워크를 넣고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가려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글, 애플 또는 이제 벤츠, BMW, 현대는 IT사와 자동차사의 데이터 경쟁이 이제 심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는 다양하고 복잡한 IT 기술이 적용되므로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 양도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요. 네, 분산된 차량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플랫폼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IT사는 이제 충분히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IT사는 어디까지나 어떤 주행 데이터나 이런 부분으로 데이터가 제한되고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자동차사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던 이제 주행 데이터나 차량 자체 데이터나 센싱 데이터나 운전자 데이터나 이걸 다 모아서 이제 클라우드에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사들이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AI를 써서 인공지능을 써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분석된 데이터를 어떻게 서비스로 연계할 것인가, 한 3개 계층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 도요타의 플랫폼이라든가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현대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잇따라 플랫폼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일반적인 클라우드에서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을 할 텐데요. 이 차량용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 입장에서 경쟁하는 구글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호하는 측면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은 서비스와 연결될 텐데요. 현재 주요 서비스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자동차용 서비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도 하나의 서비스로 볼 수 있고요. 교통 정보도 서비스로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차량용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하나의 이제 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일반 이제 사용자 서비스의 측면으로 보면
IT사와 이제 자동차사의 경쟁도 상당히 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재밌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자동차사들도 서비스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의 경우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카투고, 무블, 마이택시라는 서비스가 벤츠가 가지고 있거든요. 카투고라는 서비스는 이제 그 스마트라고 하는 차량을 공유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무블이라는 서비스가 재밌습니다. 무블이 아마도 무브하고 트래블의 합성어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강남역까지 간다 그러면 뭐 걸어가면 얼마, 자전거를 타면 얼마, 또는 뭐 이제 킥보드를 타면 얼마, 뭐 택시를 타면 얼마, 이런 걸 다 이제 시간을 분석해주고 그런 거에 대한 비용도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교통수단의 추천과 결제를 무블에서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택시라는 서비스는 이제 원래 독일에 시작했다가 여러 회사의 서비스를 합병하면서 지금 유럽 최대의 택시 예약 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걸 벤츠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벤츠가 서비스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BMW도 이제 지난 201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리치 나우라고 하는 서비스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BMW도 마찬가지로 나우 시리즈라고 하는데 뭐 리치 나우, 파크 나우, 차지 나우 같은 차량 공유, 주차장 찾아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충전소 찾아주는 서비스,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18년에 이제 벤츠하고 BMW 서비스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동차사가 서비스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중에는 결국은 IT사와의 이제 서비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BMW와 벤츠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서비스 부분을 이제 5개로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나우 시리즈인데 아마도 서비스가 앞서 있는 벤츠가 BMW한테 이름은 좀 양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대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전략을 좀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나서기보다는 이제 회사들의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드 42라든가 이제 KST 인텔리전스, 마카롱 택시 같은데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요. 해외에도 보면 뭐 이제 그 여러 차량 공유나 승차 공유 회사들한테 이제 투자하고 차량을 공급하면서 이제 전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보면은 그 벤츠와 BMW가 공동 설립한 쉐어나우라는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카투고하고 리치나우를 합쳐서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그 쉐어나우의 CEO가 한 얘기 중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결국은 소유보다는 공유로 바뀔 거다. 그래서 소유가 줄어들 거다. 그럼 어쩌면 차량 판매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차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츠, BMW와 쉐어나우 또는 현대의 그런 투자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람의 이동이 많이 변해갔을 때 미래의 차가 소유하게 되면 과연 지금의 모습일까? 소유하는 차량은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결국 어떤 서비스와 차량을 같이 보는 이런 측면도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 측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서비스, 주문형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 주유, 세차 같은 차량 관리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사용자가 주문하면 그 위치로 차가 오는 거죠. 주문형 정비, 주문형 세차, 그다음에 주문형 주유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문형 주유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긴 한데, 미국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성장해 가고 있고요. 나중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어떤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또 차가 자기가 스스로 이동해서 뭐 충전하고 오고 세차하고 오고 이런 서비스로 이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는 편리해진 만큼 보안의 위협 또한 함께 증가하는데요. 특수한 차량 환경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면 해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카의 보안 위협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차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신호가 받으면서 왜곡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다보스 포럼의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2026년에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신호등 없는 도시가 나타난다. 그럼 이제 신호등 없는 도시는 이제 모든 신호등 정보를 통신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뭘 볼 수도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에서 우리가 이제 신호등을 볼 때 신호등 정보를 통신으로 받는다 그러면 엉뚱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은 파란색인데 통신에서 오류가 나서 빨간색을 주던가, 아니면
신호등은 빨간색인데 이제 파란색을 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보안의 문제, 해킹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어떤 그 대표적인 보안 해킹의 문제 사례는 2015년 7월에 미국에서 좀 있었는데요. 이제 크라이슬러 해킹 사태에서는 140만 대가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보안의 문제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어떤 차량 보안은 상당히 다각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키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HSM이라는 모델,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 탑재된 인피니언 칩이 갑자기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자체 보안에 대한 이슈, 또는 차량의 이더넷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V2X 통신에 대한 이슈들, 여러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떤 자동차사들이 이제 많이 신경을 쓴 거는 기존에 이제 OBD2 단자로 정보를 뽑을 수 있었는데, 그거 부분에 이제 보안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자동차사들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차량 자체부터 클라우드까지 모든 것의 보안을 이제 가져가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좀 있는데 미리미리 대비해서 가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으로서 기능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서비스로 끊임없이 진화할 것으로 보는데요. 향후 10년 후 스마트카 산업을 전망하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자동차는 사람의 이동이었는데, 이제 운전자가 운전해서 이동을 하는 부분이죠.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차가 네트워크하고 더 많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더 많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대략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좀 사용자에게 주어질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자율주행이 되면서 실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어떤 우리가 일을 보던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도시 내에 모든 정보들이 수집되면서 더 빨리 목적지까지 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이제 앞으로 좀 나타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율주행 서비스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사람의 이동과 이제 사물의 이동 측면이 있거든요. 사람이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하고, 그리고 사물도 이제 많이 이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택배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이제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조금 더 편리한 스마트카, 편리한 스마트 시티를 좀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